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14일 개통해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영남중학교가 학교 이전에 앞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서구 유천동에서 남녀공학으로 재개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14일 개통해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구미, 칠곡, 대구, 경산을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잇고 하루 최대 100회 왕복하는데요. 대구 서부권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원대역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오전 5시 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첫 열차가 출발하면서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일대 350만 시도민들도 수도권처럼 광역 전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서 지역 간의 통합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권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서 메가시티 구상을 실현하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대경선은 구미, 칠곡, 대구, 경산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하루에 최대 100회 정도 운행합니다. 기본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대중교통요금 수준인 1,500원,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며 시내버스, 도시철도와 연계한 환승요금은 50% 할인 적용됩니다. 정차하는 7개 역 가운데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달빛철도, 서대구 고속철도 등과 연계한 대구 서부권역 발전을 위해 원대역 신설도 추진됩니다. 달빛철도가 이번 예산에 포함이 돼서 광주에서 서대구까지 철도가 이제 착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신공항이 개항이 되게 되면 서대구 역사가 동대구 역사 못지않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대경선은 대구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 광역 생활권을 더욱 확대해 대구와 경북의 사회, 문화, 경제 발전에 시너지를 창출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이전을 추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오는 2026년 달서구 유천동으로 이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학교 이전을 추진 중인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은 영남중학교에 대한 학교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947년 개교 이후 77년 동안 남학생만 받아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겠다는 방침을 정한 겁니다.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학교가 두 개의 역사를 갖고 가려면 학생 모집에 있어서 좀 원활해야 되는데, 학령 인구가 너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남녀 구분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2026년 학교 이전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교육재단은 영남중학교와 영남고등학교를 각각 달서구 유천동과 달서구 월성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영남중학교가 제출한 학교 위치 변경 계획을 이르면 이달 안에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신청 내용을 검토가
끝나고 승인이 되게 되면 법인에서는 이제 후적지 매각 허가 신청을 하시게 되고,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후적지 공개 매각, 그다음 이전 예정지 매입, 그리고 시설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등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전 예정지인 달서구 유천동에서는 남자중학교인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도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없어 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영남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 일대 학생 배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인천시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총 6기의 발전시설을 보유한 영흥 석탄 화력발전소. 민선 8기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영흥화력 1, 2호기 폐쇄 시기를 기존 2034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이 약속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개념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에너지의 전환이 아니라 그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지역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에너지 전환에서도 역시 누군가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행정과 정치,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노동자, 근로자의 관점, 또 지역사회의 소멸 관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재무적인 어떤 그 방법을 통한 해결,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자본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요.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가량이 집중된 충남에선 이미 2년 전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만 봐도 지금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석탄발전소가 빠지는 순간 지역 경제 파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인천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민간발전소 3곳이 허가를 받았고 공공이 주도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수심이 대부분이 20에서 50m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도 상당한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2033년도가 되면 공공주도도 해상풍력의 상업 운전이 될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선 이 밖에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금 마련과 지자체의 조례 제정,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음학기제를 도입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마음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실천 방법 찾기를 주제로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각자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친구들과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실천 과정을 공유합니다. 제가 친구와 일단 싸웠을 때 일단 부정적 감정이 막 떠올라서 친구에게 비속어나 피해 준 말을 많이 했는데, 마음 교육을 하고 나서 그 자신 감정을 조절해서 그 친구에게 말하기 전에는 자기부터 먼저 말할 걸 생각해서 먼저 말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 학기제를 시행합니다.
학생들의 정서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총 15시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62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에 적합한 운영 모델도 구축했습니다. 마음교육 안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방법들이 소개가 돼요. 나는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감정이 이랬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줄래? 라는 거를 친구의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돼서. 마음학기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 담임교사가, 또 중학교 1학년은 학교 자율시간과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나에 좀 중점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 정서 조절 능력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타인과의 어떤 소통과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정서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음학기제는 대구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대구 마음교육 시범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한때 아시아 최대 화학섬유 생산지로 섬유 도시로 불렸던 대구. 섬유 기업들이 대구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통 제조업은 지고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100대 기업을 통해 본 지역 산업의 변화상을 우성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구 100대 기업 분석을 통해 지역 산업 변화를 살펴보니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서도 100대 기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구 100대 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 27만 9천여 개의 0.0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액 251조 9,796억 원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대 기업의 매출 규모는 2019년 25조 9,229억 원에서 지난해 40조 9,688억 원으로 5년간 58%, 연평균 12.7%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조업 매출이 14조 8,731억 원에서 23조 2,042억 원으로 56% 증가했고 건설과 금융업 매출도 급성장했습니다. 제조업 가운데는 자동차 업종과 함께 전기차, 자율주행차로의 세대교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전환에 따라 전기장비 업종이 지역 제조업의 양대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대구의 대표 산업이었던 섬유업은 2019년 이후 100대 기업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섬유도시 대구의 쇠락과 함께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라 소비도시 대구의 면모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은 5년간 총 매출이 26% 성장하는 데 그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고 서비스업은 37.1%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100대 기업 가운데 창업한 지 10년 미만인 기업이 2019년 1개이던 데서 지난해 14개로 늘어난 반면 40년 이상 된 기업은 46개에서 36개로 감소해 평균 업력도 짧아졌습니다. 또 종사자 규모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 54개로 여전히 지역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로 시설물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시선 유도봉과 방호 울타리입니다. BTV 뉴스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곳곳에 과도하게 설치되고 있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후 일부 시설이 정비됐는가 하면 장소에 맞는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설치된 유도봉 가운데 70%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도로시설물 중 하나인 방호 울타리가 너무 과도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시 나성동의 한 도로 중앙에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위급 상황에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선 유도봉이 설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인근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 설치 지침에 맞지 않는 유도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었지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보도 이후 세종시가 철거 등 정비 작업에 착수했고 올 들어 512곳에 대한 정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전엔 여기 유도봉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도로가 많이 지저분해 보이고 운전도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젠가부터 많이 없어져서 운전하는데 좀 편안하게 하고 또 깔끔한 것 같습니다. 상가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과도한 방호 울타리 설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엔 2중을 넘어 3중으로까지 설치됐던 울타리가 새로 건설되는 생활권에선 눈에 띄게 줄었고 장소에 맞는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 좀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너무 과도하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집행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새로 조성되는 생활권에 대해서도 LH와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거나 규정에 맞는 도로 시설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방송과 또 지역 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또 상생 공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종방송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BTV 뉴스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8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사업도 올해 100대 과제에서 150대 과제로 늘려 체감도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의 내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은 총 3,578억 원, 올해보다 1.8배나 확대했습니다. 기존 저출생 전주기 대응책인 6개 분야 100대 과제에서 50개 과제를 더해 추진하고 저출생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합니다. 우선 20대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혼수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사업도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1시간 내에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난임 시술비는 처음으로 남성에게도 지원하면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도 설치합니다. 9개로 27년까지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제 거점화돼서 주변 인근 시군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주거지 인근에서 공동체가 아이를 돌보는 K보듬 6천은 올해 경산을 시작으로 11개 시군 69곳으로 확대하고 돌봄센터 이용아동 2천여 명에게 방학 중 점심을 제공합니다. 돌봄센터에서는 학습적인 부분도 같이 챙겨주면서 이제 먹거리도 같이 주고 있으니까 배도 고프지 않으면서도 이제 학습적인 부분도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1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벌이고 경력 단절 여성에겐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내년 1월에 가칭 저출생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생 구조 개혁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대구 지역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대구 시국회의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대구 시국회의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가결됐지만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민의에 반하고 자기 이익에만 충실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파괴범을 옹호한 국민의힘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시국회의는 동성로에서 매일 열던 집회를 평일은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5시에 열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가 16일 제31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와 시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동의안 등 모두 6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대구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71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했습니다. 시의회는 내년 2월 11일 제314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 회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개장한 달서 상인 스마트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진환 달서구 의회 의원은 지난 30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상인 스마트팜이 운영 예산 대비 수익성이 낮고 주민 참여율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상인 스마트팜은 한 해 운영비로만 2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 반면 예상 수익은 5천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학교 급식과 카페, 사회적 기업 협업을 통한 식자재 납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장 등의 방법으로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6개 A지구 제4지역 회원들이 16일 대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김대욱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제4지역 부총재를 비롯해 제4지역 14개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남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라면 등 2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도 조재구 남구청장에게 기증했습니다. 남구청은 이 후원 물품을 대명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달성군 다사업 다사광장의 높이 6m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됐습니다. 다양한 조명도 함께 설치돼 연말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 경관 조명은 내년 2월까지 매일 밤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분위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법무부 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자녀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지원 대상자 중 열악한 가정을 선정해 그들에게 필요한 책상과 의자 세트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2024년 하반기 신입 직원 154명을 채용합니다. 사무직 16명, 기술직 86명, 공무직 52명을 모집하며 지원은 23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남구 봉독동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세곳이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 3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남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이번 기부는 지역 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경선이 성공적으로 개통하면서 시도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대경선이 지역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거란 기대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는 주말엔 대경선 타고 지역 관광지를 찾아가 봐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